뭐야, 나이가 어리면 돈도 받지 말고 노동착취나 당하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우리들의 코앞에 닥친 문제가 있죠? 바로 취업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국공립 유치원은 제외된다는 거 아시죠? 먼저 이야기 드리면 저는 사립유치원의 경험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경험도 조금 있고, 그 다음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교사, 즉 오후반 교사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나름 여러 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원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또는 이직을 하실 때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초임 선생님하고 경력 선생님들의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초임 선생님, 즉 이제 학생분들이 취업을 할 때 초임이 되죠. 그러니까 초임 교사 및 2년 이하의 저경력 선생님들이 원을 이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원을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급여, 복지, 원 스타일, 원 교육관, 거리,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원인과 교사의 관계 및 분위기, 등등등등 이런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선생님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다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점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그 원을 마음에 들게 되고, 그리고 그 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그런 원을 찾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이 우선순위를 따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이 생각하는 행복관이나 또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2년 이하의 저경력 선생님 또는 초임 선생님이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우선순위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여기에서 거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리에 대한 생각은 정말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까운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초임이나 저경력 선생님의 경우에는 거리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는 일단 빼겠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후보에 넣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초임 선생님 및 2년 이하의 저경력 선생님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5위는 복지, 4위 급여, 그 다음에 3위 원스타일 및 원장님의 마인드, 그 다음 공동 1위는 교사들과의 관계 및 분위기,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원인가. 이런 요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내린 순위를 보고 뭐야, 나이가 어리면 돈도 받지 말고 노동착취나 당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실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선생님들은 영원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거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은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도 참고가 안 되실 테니까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지금 나가도록 하세요. 다 나가셨나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제가 항상 영상을 제작할 땐 제작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또는 어떤 관점이나 의도가 있는데요. 항상 제가 생각한 거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영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의 관점은 다양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제 제 영상을 다르게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선생님들께 노동착취 당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이 저임금을 받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월등히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원이라면 그곳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후보 자체에 넣지를 않으시기를 저는 바래요, 사실은. 그런데 30만 원, 20만 원 전후로 차이가 난다. 이거는 사실 사회초년생한테 굉장히 큰 차이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양보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무엇 때문에 순위를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5위는 복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지는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휴게 시간, 출퇴근 시간, 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등등등.
교사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당연한 요소가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전반적인 항목은요, 어떤 기준치보다 정말 최하인 데는 당연히 후보에 넣지 말으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조금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할 때 이런 순위를 하면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복지 측면은 제가 왜 5위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초임이나 적용력이시라면 나이가 어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결혼을 앞둘 확률이 낮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를 지금 당장 낳을 것도 아닌데 굳이 출산 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를 보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원에 지원해서 거기 천년만년 다닐 것 같죠? 아닙니다. 가면 사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출산, 휴가, 육아휴직 잘 안 주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을 이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처음부터 그런 걸 따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 시간의 경우는 보통 다 비슷해요. 5, 6, 7시 사이로 다 퇴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요소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느냐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적용력이고 초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주어져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퇴근이 경력 선생님들에 비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휴가는 사실상 여러분들 나라에서 정해진 그 휴가 일수가 있어요. 근데 원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원은 선생님 미안하지만 하면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원인 경우에는 추가로 더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초임이나 적용력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정한 데 있어서 제일 나중에 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원을 선택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미리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더 큰 가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4위는 급여입니다. 급여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듯이 너무 낮은 급여 책정된 데는 당연히 후보에 넣지 말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20, 30만 원 차이가 나는 데는 다른 것을 위해서 지금 잠시 동안만 양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적용력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돈이 너무 적어, 왜 이렇게 월급을 적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선생님들이 계신 원이 적게 주는 거예요. 제 댓글에도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적게 주는 데를 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국공립이 아닌 이상요, 사립은 갭 차이가 엄청납니다. 선생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적게 주는 데는 진짜 적게 주고요, 많이 주는 데는 정말 많이 줍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적은 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댓글에 쓰신 선생님들께서는. 네, 어쨌든 간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눈앞에 닥친 돈보다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지금 초임이나 적용력 선생님들은. 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복지나 급여 같은 부분은요,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물론 사립호봉표라고 해서 정해진 호봉표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미리 알기가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는 것이 가장 좋은가? 주변에 아름아름 아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주변에 좀 아는 선배 선생님이 있거나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선생님들은 자기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급여를 받고 있는지 대부분은 많이들 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원은 이렇게 주고 어떤 원은 이렇게 준다, 이런 것까지도 대부분 다 간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초임일 때 있죠,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제발 나를 뽑아만 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엄두도 못 냈죠. 그렇지만 제가 적용력일 때 3년 차부터 옮길 때는 제가 서류를 제출하러 갔을 때나 또는 원장님하고 면접을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급여는 어느 정도로 호봉표에 무슨 호봉표에 따르나요? 어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조금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조금 알아봤던 경험이 있고, 아마 그렇게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위는요. 원의 스타일, 원장님의 마인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초임교사 적용력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원장님의 마인드가 사실은 그 원의
흘러가는 스타일 모두를 다 지배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의 스타일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원장님 무뚝뚝하신가, 차가우신가, 또는 체계적인가, 부드러운가, 카리스마 넘치는가, 강압적인가 등등등 이런 요소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그 원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장 선생님이 어딘가에서 무슨 사업을 따와가지고 그걸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업을 자꾸 따오시는 원장님들. 그러면 이 교사들이 그 사업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사업해서 뭐 보고해야 되고 작성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런 원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원이 있어요. 원장님이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 먼저 선두에 서서 앞서서 뭔가 하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런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다 적용해서 그걸 계속 이제 해나가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서 좀 적당한 선에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드러나겠지만 이 원은 숲교육을 한다, 뭐 이런 교육을 한다, 특색 프로그램 특히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원에서는 그 프로그램 당연히 하기 때문에 내가 난 숲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데 숲 교육하는데 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 원에 그거는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원장님이 만약에 강압적이고 뭐 차갑고 그렇다면 이런 데서는요, 그냥 선생님들이 의견을 거의 못 내요. 의견 못 내고 그냥 원장님 뭐 얘기하시면 네 하고 그냥 따라야 돼요.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요.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어떤 원장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굉장히 이제 민주적이고 미쿡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데 가면은 내 의견을 많이 펼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것 또한 입소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 주변에 경력 선생님들이 뭐 아는 선생님이 있다면은 그 선생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 원은 원장님이 이렇다더라. 저 원은 이래서 이렇다더라. 이런 거를 대부분은 이제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 주변 원, 네, 바운더리 이렇게 보면은 다들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못할 때는 자기가 면접 갔을 때 간파를 해야죠. 면접에 갔으면 거의 원장님과 면접을 많이 하게 돼. 원장님, 원감님, 뭐 이게 다른 경영진들이 많이 껴서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원장님이 어떤 이제 어투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거를 중요시 하시는지가 어투에서 다 나오고 말투에서, 그리고 말하는 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할 때 원장님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선생님들이 뭔가 면접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때 원장님의 표정을 잘 보세요. 뭔가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든 그런 대답을 들으셨을 때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있을 거예요. 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원장님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원에 취업했을 때도 분명 본인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을 때 원장님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뭐라고 하신다거나 또는 부드럽게 그러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원장님 스타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원 원장님은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라고 조금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간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간파 안 했었거든요. 못하기도 했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들어가서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해서 이 원장님은 나랑은 좀 안 맞다.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제 탁 문을 닫는 듯한 느낌이 드는 원장님도 계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제가 다니면서 그랬구나. 그럼 나는 여기에 1년만 다니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1년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먼저 원장님의 스타일을 아시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리고요, 어떤 원장님이신 경우에는요, 대외적으로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거의 계시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의 스타일이나 마인드가 어떻건 간에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원 스타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원을 탐색하실 때 원장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어디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그런 분이다. 그러면 여기는 원장님이 어떤 교육관인지 정도만 포인트로 짚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선생님들의 분위기로 많이 흘러갈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초임 선생님 또는 2년 이하의 적용형 선생님이 원을 선택하실 때 어떤 항목들을 보면 좋은지에 대한 순위 중에서 3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네, 5위는 복지,
4위 급여, 3위 원스타일 및 원장님 마인드. 하지만 아직 공동 1위에 대한 설명이 남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나눠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공동 1위를 제가 그렇게 정한 이유, 그리고 그 항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